민선탁이 교육감 취임 후 2년이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우리 인천교육 행정과 현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공약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과 함께 시민들이 궁금해하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육감님 재선에 성공하고 벌써 또 2년이 지났으니까 교육을 6년 정도 이제 책임을 지셨고 또 2년의 임기가 남았습니다.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먼저 소회부터 좀 들어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첫 임기 4년은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면서 또 미래교육의 토대를 구축하는 벽을 문으로 만드는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 임기 2년은 특화된 인천교육을 통해서 미래교육을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일거스, 또 바다학교, 세계로 배움학교 이런 배움의 과정들이 앞으로 학교를 삶으로 그리고 일상을 배움으로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암과 삶을 연결하고 삶의 힘이 자라는 온전한 배움의 시간으로 학생 성공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2년간 다양한 이제 정책을 펴셨는데 그중에 일거스가 인천의 대표 교육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 학부모 학생들의 생각 어떤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작가가 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일단 나다운 삶을 표현할 수 있어서 살아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일거스를 통해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작가가 되고 상상력이 늘어났어요. 덕분에 책과 더 가까워진 계기가 돼서 좋다고 생각해요. 말씀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 학생이 살아있음을 느꼈다라고 하는 말에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나의 나다움, 또 인간다움, 그럼으로 해서 나의 존재감을 느끼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엄마가 일거스를 하면 가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 뭐해? 그러면서 어깨너머로 엄마가 읽는 그런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남편이 뭐해요? 이렇게 하면서 함께 책을 읽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족 일거수로 진화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동아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물결을 느끼게 됩니다. 네. 사실 일거스란 말이 입에 잘 붙지는 않아서 어색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제 2년 정도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이게 어떤 의미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책이 추진된 사이에 많은 저자와 또 책이 세상에 나왔다라는 얘기를 저희 보도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고 실제로 이제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2023년 11월이죠. 인천은 일거스 한다라고 하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1,390여 권의 책이 나오고 11,000명의 저자가 탄생을 했습니다. 도서관은 그동안 지식 정보의 유통 공간이었었는데 이제는 지식 생산 공간으로 그 역할을 더 하게 됐고요. 또 지하철은 책 읽는 공간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혼자 읽고 걷고 쓰는 문화에서 같이 읽고 같이 걷고 같이 쓰는 일거스 생태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일거스 교육은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선 교육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두 번째로는 시민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시민들이 평생교육 실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를 형성하고 이제 전국을 넘어서서 세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유보통합 관련돼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아마 어떤 집은 어린이집을 보내고 어떤 집은 유치원을 보내고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소속도 교육부 소속이냐 보건복지부 소속이냐 이렇게 좀 다를 텐데 이걸 아마 통합하는 게 유보통합으로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통합이 되려면 행정, 인력, 뭐 예산 등 이런 것들을 또 풀어야 되는 과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준비는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에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돼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 차이를 먼저
그렇게 없앴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 10월에 76명의 자문위원 또 실무위원을 위촉해서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을 했고 금년에는 인천형 유보통합 기초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어려운 것은 이 예산이 과연 온전하게 교육청으로 이관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고요. 보육교사 처우 개선 문제 등 추가로 필요한 예산 문제도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두 가지를 교육부에다 건의했는데, 우선 지자체 보육 예산 이관을 법제화해야 된다. 법으로 완전히 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하고요. 두 번째는 영유아 교육 보육을 위한 안정적 실행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단위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 인천형 유보통합을 만들어 가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중예술고등학교 그리고 바이오과학고등학교, 반도체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최근에 막 생겼어요. 이게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학교가 신설되거나 교명을 바꾸거나 이제 이런 학교들인 것 같은데, 그만큼 아마 아이들의 재능, 그다음에 전문성을 키워주자라는 취지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재 육성 차원이 아닐까 싶은데, 특히 최근에는 고졸 취업 안전망 법제화 정책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직업적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를 법제화하기 위한 그런 추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직업을 얻는 평균 나이가 22살, 23살입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을 갖는 나이가 31살 정도. 그래서 약 8, 9년 정도 그렇게 시간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많이 그만두고 또 새로운 직업을 갖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혼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혼자 준비하지 않고 우리 교육청에서 같이 정보도 나누고 또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법으로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다음은 소식은 이제 무상교육인데, 인천에서 태어나면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를 하시고 지원을 하고 계시죠. 저도 이제 아이가 입학을 하다 보니까 입학 축하금이라는 걸 20만 원을 또 지원을 하고 계시던데, 이런 보육 정책, 특히 교육 정책, 복지 정책을 많이 펼치고 계세요. 혹시 소개해 줄 만한 게 또 있으실까요? 전국교육청 최초로 만 5세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완전히 이루고 있고, 특히 유치원 무상교육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유일한 교육청입니다. 전국 유일하게 우리 인천 시교육청에서는 작년에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를 만들고 올해부터 제1형 당뇨병 학생 치료비를 144만 원 지원하면서 시험 볼 때 전자기기를 허용하는 그런 제도적 지원까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ADHD 학생 진단비라든가 치료비 등 학생 치료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고, 현재 우리 지역사회 건강 유관기관들과 협력해서 자문의사 시스템도 내실을 기하는 중입니다. 자, 이번엔 늘봄학교 소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이 합쳐진 늘봄학교가 2학기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천형 늘봄학교의 특색은 아침 돌봄이라고 해서 이른 등교가 필요한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 여건을 마련하고 양질의 배움과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또는 아침이 신나는 학교 또는 아침이 따스한 학교, 이런 이름들이 모두가 돌봄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60개 학교가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가 274개 교가 모두가 전면적으로
돌봄이 운영될 예정이고요. 이 늘봄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현재 과제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올해 초에 아마 영종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그 신도시의 학교 학생들의 등교 문제로 조금 이슈가 있었고요. 이런 문제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이제 올해가 아니라 이미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학생 성공버스를 도입을 했었잖아요. 전국 최초로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정부 지원까지 받는 거로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나요? 예, 학생 성공 버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교 신설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제 원거리 통학을 하게 되고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등굣길 셔틀버스입니다. 전국 최초의 통학복지 사업으로 작년에 시범 운영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 국토부에서 반대를 했어요. 교육감이 그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규제 샌드박스 특례 인증이라고 하는 제도를 찾고 그것을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았고 그래서 작년에 26대를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노선도 확대를 하고 버스도 45대로 특히 그 가운데 5대는 수소버스로 운행을 할 수 있어서 친환경 정책이라고 하는 점도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 벽을 문으로 만드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였었는데요. 금년에 오히려 정부로부터 우수 사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벽을 문으로 만드셨군요. 자, 다음 소식은 미국 출장 소식을 한번 드려볼게요. 최근에 미국 다녀오셨는데 일거수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해외와 우리 인천 교육을 좀 연계시키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다녀오셨습니까? 우리 인천에서 하고 있는 일거수 교육의 지향과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도전과 소통, 관찰과 질문, 또 탐구와 실천으로 세상을 읽고 온전하게 배우고 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임을 확인을 하게 됐고요. 하버드 졸업생들이 졸업할 때 가장 잘하고 싶었던 스킬, 기술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조리 있게 쓰고 쉽게 쓸 수 있는 능력이라고 대답했다고 그랬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쉽지 않은 거죠, 사실은. 아니, 그 하버드 대학생들은 아주 공부에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게 그렇게 어렵군요. 수없이 많은 것을 읽고 썼을 텐데도 불구하고 가장 자기가 갖고 싶은 스킬이 기술이 쉽게 쓰기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일거수의 쓰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 이런 모든 세계적인 석학들이 읽고 쓰며 문제를 찾아서 질문하고 상상하고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당부를 저희들이 들었고요. 학교나 마을과 같은 공동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유롭고 안전하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질 때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관심 있을 내용이에요. 사실 세계로 배움 학교 사업인데 아이들이 이제 해외로 나갈 기회를 교육청이 열어주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아이들은 갈 수 있을까봐 궁금하신 분들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예, 세계로 배움 학교는 학생들 가슴에 불을 지피는 사업입니다. 세계로 배움 학교는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모두 일거수와 연계한 교육으로 학생들이 사전에 관련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돌아와서는 책을 쓰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담은 책을 발간할 계획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또 큰 응원과 격려 바랍니다. 지난 7월 18일은 서희초 교사 순직 일주기였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은 교권 회복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시교육청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을 신설하고 교권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서희초 선생님을 추모하면서 또 선생님들께서 다시는 그런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아픈 시간을 보내면서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또 교권 5법이 개정이 되고 또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활동보호 담당관을 4급으로 직제를 신설하고 변호사 33명과 정신과 의사 4명 등 전국교육청 최초로 법률과 행정지원을 넘어서 의료 지원까지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청 주관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고 서희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추모하면서 교육활동보호 상호 존중 주간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선생님들과 소통위원회를 다시 한번 구성을 해서 선생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미국을 다녀와서 오늘 아침에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교원 단체들과 소통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1년 뒤에는 변한 게 없다라는 얘기 듣지 않도록 22대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에 나서주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께 들어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교육감님, 요즘 디지털 시대잖아요. 디지털 교과서를 대비해서 교육청에서 준비하는 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네, 디지털 시대, 디지털 교과서 시대를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교육청은 2022년 6월에 디지털 교육도시 인천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3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인 1 노트북을 지원하고 내년이면 초등학교 4학년까지 완료가 되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디지털 교과서가 수업이 되기 때문에 태블릿 PC를 보급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인데요. 교원의 AI 대학원 학비를 지원하고 또 디지털 교과서, 디지털 리터러시, 온라인 안전, 디지털 역량 교육을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가르칠 선생님 또 가르칠 교육과정, 가르칠 교육 환경 모든 준비가 지금 다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AI로 인한 학습 결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 측면의 학습 결손. 이것은 AI가 모든 것을 해주기 때문에 나태해지고 안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인한 학습 결손이 부정적인 학습 결손이고 긍정적 학습 결손은 AI에 너무 과의존하다 보니까 잘못된 지식이나 신념을 믿어버리는 것. 그것도 역시 학습 결손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즉 학생들의 책임성도 강화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읽기와 쓰기가 더욱 중요한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교육감님 행보를 보니까 교육 현장을 많이 방문하시는 것 같아요. 평생 교육자로 걸어오셨는데 아마 교육자에서 본인만의 신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아이들 보면은 기적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생기고 저렇게 행동할까? 기적 아니면 저럴 수가 없다.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마음이 흐뭇해지고 그래서 제가 일하는 그런 원동력은 우리 아이들 행복이고 웃음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아가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평소에 우공이산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세상에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은 정말 우직하다 못해 미련한 사람들이 해낸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과거를 답습하지 않고 도전하고
변화하고 성장해가는 인천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의 성공 시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인천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또 아마 교육 관련해서 또 말씀 주시고 싶은 게 있을 텐데 전해 주실까요? 예, 인천 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다시 두 번째 임기를 2년 지나면서 하루하루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로 SA 등급이라고 하는 매니페스토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결코 평범에 머물러 있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학생들이 인천교육이라는 든든한 품 속에서 서로 배우고 지역과 미래를 위해 스스로 성장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천 시민 교육가족과 함께 힘찬 동행을 이어가겠습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모두의 많은 관심과 지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기다림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 우리 인천교육의 슬로건이죠. 학생 성공 시대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잘 실현돼서 우리 학생이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서원 교육감 대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